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오늘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한 교육 담당 최은경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한성과학고를 방문을 했는데요. 아마 우리 학생들은 작년에 얼굴을 보고 제 교육을 들었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마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를 아마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원봉사 교육을 왜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지루해 하실 시간에 졸릴 수도 있고 한데 왜 앉아서 이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꼭 좋은 정보 그리고 필요한 정보 위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 약 한 40분 정도 여러분과 자원봉사 기본 교육을 시작을 할 건데요. 올해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바뀐 내용도 있고, 그리고 작년과 조금 달라진 자원봉사 기본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 2020년 동안 자원봉사 교육을 어떻게 하면 무사히 불이익 없이 이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를 해가면서 그렇게 좀 교육을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자원봉사 교육한다고 하면 청소년들, 자원봉사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자원봉사가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를 좀 편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청소년들, 자원봉사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좀 질문을 드려다보면 제일 많이 대답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답변들이 바로 네, 저는 숙제하고 같아요 라고 이제 대답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만큼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지루해하고 그리고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라고 하면 이제 숙제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인식을 하는데 이 교육을 듣는 학생들만이라도 그 숙제라는 그런 이미지 좀 탈피하시고 쉽고 다가가기 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교육을 끝까지 좀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자원봉사라고 하면 요 세 가지 의미를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교육을 한 번 이상 접해본 학생들은 뭐 귀가 닳도록 이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자원봉사라고 하면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이 세 가지 의미를 꼭 가지고 활동을 해라. 근데 뭐 자발성 하면 뻔하죠. 뭐 누가 시켜서 하지 않으면 그것도 자발성이죠 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자원봉사하는데 여러분들 무슨 보수를 준다거나 어느 대가성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 자원봉사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굳이 이 내용을 왜 또 설명을 하냐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봉사활동을 참여를 해주셔야 자원봉사의 그런 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매번 교육 초반에 이 세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활동을 좀 하실 때 이 세 가지 의미를 좀 가지고서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글씨 써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자발성이라고 하면 남의 영향에 의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참여하는 게 바로 자발성인데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성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고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이수해야 될 시간들을 이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해야 하는 경우의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런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아니겠네요 라고 하는데요. 의도가 어떻게 됐던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내가 뭐 여유가 있는 날짜, 시간, 장소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본인들이 다 신청을 하시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자발성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자발성을 가지고 하시는 거고
또 하나, 자, 요새는 좀 청소년들도 자원봉사 하는 그 마인드들이 많이 바뀌어서, 공익성으로 이제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시고, 이 지역사회의 불편함, 그리고 부담함이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좀 개선해보고자 하는 의지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을 직접 기획해서 실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봉사활동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지역사회 그리고 소외계층들에게 좀 눈을 돌리고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의 방향도 많이 그 결정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보통 봉사활동을 해라 라고 강요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원봉사 교육도 좀 지루한 시간이 되실 수도 있지만 꼭 교육을 듣고 자원봉사 활동을 좀 참여를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무엇이냐, 요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활동을 참여하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학교마다 그리고 학생들마다 조금씩 달리 봉사활동을 참여를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그리고 부모님의 그 참여 의지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얼마나 다양하게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그 자원봉사를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져요. 본인들이 이제 진로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학교 자체의 그 동아리 활동을 봉사활동과 접목해서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거나,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도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활동들별로 봉사활동을 참여하는 그런 횟수들이 늘어날 거고, 그만큼 다양성을 그 안에서 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 그리고 목적이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봉사활동을 기획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성과도 굉장히 좋고 그 결과물도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요. 결과물이 좋다라는 거는 뭐 봉사 시간을 다 충분히 뭐 10시간이면 10시간, 15시간이면 15시간 충분히 이수를 하는 것이 결과물이 좋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봉사활동을 참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로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관심을 갖지 못했던,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그런 분야들의 그 시야가 조금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나는 어떤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기획을 하면 어르신이 있는 기관에 가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독거 어르신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노인, 어르신들의 생각이나 뭐 시선들이 많이 바뀌게 되고,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역이 불편함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나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대상을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한 어떠한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추구를 한다면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도 되실 거고 많은 변화도 있을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원봉사 활동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 자원봉사 활동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보통 학생들은 쓰레기 줍기요, 주변의 환경정화 활동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봉사 시간을 가장 빠르고 쉽게 이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정화 활동이에요. 그런데 주구장창 여러분들이 1년 내내 환경정화 활동만 하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과나 결과물들이 좋게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나는 뭐 봉사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20시간이면 20시간 다 채웠으니까 난 그걸로 족하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좀 접할 수 없는 학교에서만 그 공부와 아니면은 학교 안에 있는 그런 활동들로만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경험들을 쌓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좀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느낄 수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로 모든 행사들이 다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가 아니었다 하면 지금 한창 날씨도 좋고 해서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되었을 텐데 그 행사에 여러분들 지원을 나가서 교통 안내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오는 행사장에 뭐 행사 지원 업무를 한다거나 자리 안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설치 그리고 정리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회복지의 날 또는 이제 장애인의 날 어떤 그 기념 행사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행사 지원 업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좀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행사 지원 업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노인, 어르신들에게 조금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나는 뭐 사회복지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지역의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의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말벗이나 아니면은 뭐 무료 급식을 배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요새는 그 어르신들 가정에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정리정돈이 안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요새는 그런 가정들을 선별하고 방문해서 좀 치워드리거나 이런 활동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요새는 각 동이나 이런 자치구별로 작은 도서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일일 사서가 돼보고 뭐 반납이나 대출 그런 업무들을 해보면 뭐 사서에 대한 그 또 하나의 진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나는 노래나 악기 아니면 춤 이런 재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재능들을 살려서 재능기부 활동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재능이나 이런 거를 살려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요새는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보이는 건 자원봉사 활동을 해본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해본 적이 있어요 라고 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뭐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굉장히 열의가 있지만 학생들이 그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의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커가면 커갈수록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봉사활동을 접하고 접하다 보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꼭 봉사활동 이수 시간이 아니어도 본인들이 직접 찾아서 봉사활동을 참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리고 학창시절부터 봉사활동을 좀 많이 접해보라고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자원봉사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좀 이러한 행동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저희가 좀 매번 강조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원봉사 활동에 저희가 이렇게 현장을 관찰하려고 나가다 보면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봉사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봉사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별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연령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또는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한 모습들이 좀 평균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있는데 연령이 낮거나 연령이 높거나 일관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 우리 학생들 지금 다 필수품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핸드폰이죠. 봉사활동 현장에 핸드폰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봉사활동을 참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친구들이 이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문자들 그리고 핸드폰 안에서 접할 수 있는 게임, 영상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이러한 것들을 놓지 않고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중간중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뭐 친구들이랑 문자를 주고받는다거나 아니면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진짜 심한 학생들은 봉사활동 중간에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간혹가다 보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그런 봉사활동을 담당하는 기관들 그리고 담당자들은 어떠겠어요? 청소년들을 봉사자로 모집하지 않아요. 자, 저희 자원봉사센터로 가장 많은 문의가 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봉사활동을 좀 하려고 하고 학교에서는 막 봉사활동 다 채워야 한다. 10시간이면 10시간, 뭐 20시간이면 20시간 다 채워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뭐 1365나 뭐 여러 가지 사이트를 접하다 보면 봉사활동을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게 청소년들을 봉사자로 쓰다 보면 그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딴짓을 하거나 아니면 거의 청소년들 혼자서 신청이 오는 친구도 거의 없고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형제자매랑 같이 이렇게 신청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뭐 옆에 아는 친구와 잡담을 한다거나 핸드폰을 이용한다거나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청소년들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교육을 듣고 나는 그런 봉사활동 이렇게 참여해야겠다. 그리고 집중도를 높이고 좀 성실하게 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 기관들도 많으실 거고 좀 더 다양한 봉사활동을 참여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좀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봉사활동 신청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어요. 부모님이 학생의 일정을 다 알고 계시고 그 학생의 일정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을 엄마가 몇 시에 어디로 가라고 해서 오는 친구가 많거든요. 그럼 본인이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지 그 봉사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좀 알고 가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피해 주시고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본인들이 직접 본인의 일정을 확인을 하셔서 내가 가능한 시간과 날짜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들을 신청하셔서 참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 꼭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준으로 봉사활동을 참여를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로 봉사활동 내용을 좀 교육을 할 건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이라고 해서 봉사활동을 하루에 최대 몇 시간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중에 불이익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올해 2020년도 기준으로 코로나로 인해 약간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원래는 중학생인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봉사활동을 채워야 하는 이제 이수해야 되는 봉사 시간이 15시간이었고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20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약 일정도 자꾸 미뤄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등교 날짜도 계속 미뤄지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주신 게 중학생인 경우에는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5시간이 줄었고요.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 시간을 초과하는 건 상관이 없고 이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맞게 계획을 짜셔서 봉사활동을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학교 자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학교 자체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시고 봉사활동을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교과 시간,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수업 시간과 여러분들이 봉사활동하는 시간을 더했을 때 8시간을 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수업 시간이 7교시였다 라고 하면 평일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인정 시간이 1시간 그리고 만약에 오늘 수업이 6교시였다 라고 하면 그날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최대 2시간 3시간을 한다 해도 2시간밖에 인정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4교시 수업이었다 라고 하면 최대
그 4시간까지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지침 안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 성인과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이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만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2시간 50분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담당자는 당연히 2시간 50분을 입력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봉사활동 그 기록을 하는 그 시스템에 분 단위로 아예 입력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50분은 잘라지고 2시간만 인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2시간 10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2시간으로밖에 인정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봉사활동을 했는데 10분 모자라는 2시간 50분만 했다라고 하면 담당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저 나머지 10분 조금 더 할 거 없나요? 라고 해서 3시간을 다 채워서 3시간으로 인정받거나 아니면 나는 2시간 50분 했는데 50분 인정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냥 마음 편하게 가볍게 2시간으로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봉사활동을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사실을 모르고 봉사활동을 했는데 제 거 50분 어디 갔나요? 제 거 10분 어디 갔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간혹 있거든요. 그건 당연히 인정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일 봉사 인정 시간이 최대 그 수업 시간과 봉사 시간을 이제 더해서 8시간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교육청 지침을 보시면 1일 봉사 인정 시간 최대 8시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확인해서 저희 쪽으로 교육청 그 지침상 보니까 8시간까지 인정된대요 라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세요. 그런데 그 활동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 권장 인정 시간을 보시면 최대 4시간까지만이에요. 활동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뭐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어르신 식사 보조라고 하면 그 식사 보조의 최대 인정 시간은 2시간 또는 3시간 이렇게 다 그 나와 있고 최대 4시간을 넘는 거는 그 재난재해 관련된 활동만 최대 4시간 초과해도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권으로 봉사시간을 인정받으려면 4시간 이내로 봉사활동을 좀 참여를 해주시고 이 최대 4시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교과시간이 그 수업시간이 4시간 또는 주말, 공휴일, 방학기간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정말 이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4시간이 초과되는 활동이더라. 근데 저는 이 봉사활동에 꼭 좀 참여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는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서 봉사활동을 참여하기 전에 담당 선생님께 제출을 하시고 승인을 받으신 후에 봉사활동을 참여를 해주셔야 그 봉사활동을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봉사활동을 참여하시고 나서 4시간이 초과되는 봉사시간을 만약에 인정받겠다 하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인정 못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또 하나 8시간까지 인정 안 된다면서요. 근데 저는 제 아는 친구는 뭐 토요일, 일요일 또는 방학기간 8시간 인정을 받았대요. 근데 딱 그 이유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주말이나 방학이나 공휴일, 학교를 가지 않는 때, 그리고 학교 개교 기념일 이런 때는 만약에 내가 A라는 기관에서 4시간의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 텀을 두고 B라는 기관에 가서 또 4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합해서 8시간인 거죠. A하고 B라는 기관 두 곳에서 8시간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4시간이 넘는 그 활동들은 봉사활동이라고 안 봐요. 청소년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청소년이 8시간 이상 했다, 뭐 4시간 이상 했다, 4시간 초과해서 했다 이런 경우는 근로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인정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4시간의 범위에서 A기관, 시간텀을 두고 B기관 해서 도합 8시간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정말 오늘 8시간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점 참고하셔서 봉사활동을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이랑 제가 조금 다르게 교육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매년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가장 많은 내용들을 좀 몇 개를 추려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사이트가 1365라는 그 나눔 포털 말고 VMS나 두볼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교육하고 있는,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1365라는 나눔 포털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보통 여러분 지역에 그 복지관들 많잖아요. 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는 1365를 사용하지 않고 VMS라는 사이트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VMS를 통해서 봉사시간이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두볼이라는 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을 하는 그 사이트에서도 봉사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세 곳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 거의 대부분 무리 없이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1365, VMS, 두볼 요 세 가지 그 봉사시간을 하나로 합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난 1365에서 A라는 기관에 4시간을 봉사를 해서 봉사활동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는 뭐 VMS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서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VMS에 4시간이 또 입력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에 4시간 저기에 4시간 하니까 여기에 들어갔다 저기에 들어갔다 이거를 하나로 합해서 여러분들이 통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VMS에 있는 실적을 1365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관기간 연계 동의라는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를 해주신 후에 VMS에 있는 실적을 1365로 보내주시면 되고, 자, 두볼도 마찬가지예요. 두볼에 있는 봉사 시간을 1365로 연계를 해주시면 되는데, 연계를 한 후에 약 3일 있다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1365에 VMS에 있는 실적과 두볼에 있는 실적이 들어와 있고, 도와 나는 뭐 13시간이면 13시간, 뭐 12시간이면 12시간, 요거가 한눈에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봉사활동을 내가 몇 시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저 선생님 말대로 봉사 시간을 연계를 했는데요. 확인이 되질 않아요. 라고 하는 경우는 그 연계했던 그 사이트 있잖아요. VMS면 VMS, 두볼이면 두볼. 그 전산 관리자에게 직접 통화를 해주셔야지 100번이고 저희한테 전화를 해주셔도 그게 저희 쪽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를 연계하는 그 주최하는 그 사이트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어디에서 오류가 났는지 그걸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1365로 넘어온 봉사 시간은 여러분들이 직접 나이스 연계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나이스 연계를 여러분들이 한 번 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자동으로 연계된다 라고 생각해서 난 오늘 봉사활동하고 이 봉사활동 들어간 실적을 나이스 연계를 하고 넉넉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갈 때쯤 학교 선생님한테 너 이거 봉사활동 다 안 했더라, 몇 시간이 모자라더라 라고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학기 말, 학년 말 이럴 때 접속자가 굉장히 많고 그 오류를 찾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확인을 하지 않고 나중에 몰아서 그걸 확인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뭐 15시간을 해야 되는데 난 15시간 다 한 줄 알았더니 뭐 2시간이 누락돼 있더라. 그럼 그때서야 부랴부랴 2시간 하려고 찾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여러분들이 봉사 시간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게 확인이 되어 있으면 1365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나이스 연계라는 것도 있어요. 이따 뒤에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해주셔야 학교 선생님한테 넘어가니까 그거를 좀 확인을 하셔서 꼭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온 게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나 식비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실비라고 하는데 그 실비를 받고 봉사시간도 인정을 받는데, 청소년의 경우도 그러면 4시간 봉사활동하고 식비나 교통비 받고 봉사시간도 4시간 인정받을 수 있죠? 당연히 가능한 거죠? 라고 저희한테 문의가 왔는데요.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 또는 사례비 이런 거를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뭐 점심시간이 껴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해서
그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뭐 식사를 대접을 한다거나 뭐 간식을 준다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식사를 하셔도 괜찮고 간식을 드시는 건 괜찮은데 어떤 대가를 받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봉사 시간을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바로 이게 1365라는 그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회원가입은 지금 학생들은 다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되어 있을 거고 밑에 보시면 자원과 실적 나이스 연계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나이스 연계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하는 작업인데 이 나이스 연계는 당연히 봉사를 하고 난 후에 실적이 입력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하는 작업이고 그걸 보시면 자, 나이스 연계 버튼을 누르시면 이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는 본인들의 그 개인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호자 또는 본인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나이스 연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본인의 주민번호와 소속 학교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정보가 들어가는 거고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 주민번호와 보안 문자 그리고 내 소속 학교를 하면 본인이 여기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자, 이 작업까지 다 해주신 다음에 본인이 했던 봉사활동들을 체크를 다 건별을 해주시고 난 후에 연계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 작업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그 실적, 이수 시간을 안전하게 학교에다 제출을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작업을 안 하면 여러분들의 그 봉사활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 선생님이 확인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하셔서 꼭 놓치지 않고 이렇게 좀 활동을 해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실적 관리를 놓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다 드린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교육 이 내용만으로 좀 이런 거는 좀 모르겠다 이런 건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 자원봉사 서대문구 자원봉사 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 영상이 있어서 그거 하나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요새 좀 지역 그 사회에 여러분들이 되게 좀 각박하고 지역에 그런 눈을 돌릴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지역 사회나 이런 그 지역 사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영상처럼 자원봉사 시간에 연연해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것들도 좀 개선하고 좀 불편함을 좀 바꿀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셔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봉사활동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